안녕하세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전달하는 한용쌤의 건강한 다이어트 채널의 트레이너 김한용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하면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까봐 걱정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력 운동을 해도 근육은 그렇게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경우에도 매우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고 싶지 않다면 그때 그만두셔도 됩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빵빵하게 펌핑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증상 때문에 근육이 쉽게 커진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펌핑은 근육에 유입되는 혈액이 빠져나가는 혈액보다 많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즉 근육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성의 성기가 발기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시적으로 커질 뿐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육량이 정말 늘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근육이 늘어난 만큼 근력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클수록 출력이 그만큼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운동을 시작하여 초기 한두 달 동안의 근력 향상은 근육량의 증가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근육을 좀 더 잘 사용하게 되면서 근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운동 초기에는 근력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근육을 컨트롤하는 신경계가 근육을 좀 더 효과적으로 컨트롤하게 되고 운동 요령이 늘기 때문입니다. 운동 초기에 근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면 방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어질러져 있으면 방을 넓게 쓸 수 없지만 방을 치우고 나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서 근력이 향상되는 것은 방을 중축공사를 해서 넓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늘어나서 근력이 향상되는 것은 매우 느리고 매우 조금씩 향상됩니다. 흔히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이 늘거나 줄어든 것을 체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성분 검사기는 인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 저항값을 측정하여 체성분의 비율을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근육의 약 75%는 수분이므로 전류가 잘 통하고 지방은 수분이 거의 없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체성분 검사기는 실제로 근육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짧은 기간에 근육량이 늘어난 것으로 측정값이 나왔다면 실제로 근육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근육 속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늘어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리코겐과 근육은 약 75%가 수분으로 거의 같습니다. 체성분 검사기는 근육과 글리코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항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근육량으로 측정이 됩니다. 근육량은 운동을 해도 매우 더디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을 제대로 해서 근손량이 될 만큼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동을 할 때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도록 적절한 자극을 주어야만 합니다. 근육량을 늘리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근육에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제 반복, 레스트 포즈, 부분 반복, 드롭셋, 네거티브 등이 있습니다. 강제 반복은 근육 실패가 온 후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몇 회 더 반복하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보조자가 없을 때는 정말 힘들어서 더 못할 것 같을 때 조금 더 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몇 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몇 세트마다 강제 반복을 하면 오버트레이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세트에서만 실시하셔야 합니다. 레스트 포즈는 한 세트를 하는 동안 적은 반복 횟수와 짧은 휴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부분 반복은 운동 범위를 가동 범위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하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가동 범위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하게 되면 평상시보다 고중량을 들어 올릴 수 있으므로 증량을 늘려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할 때는 부분 반복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는 가동 범위 전체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부분 반복은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컬이나 익스텐션 같은 단순 관절 운동 시에는 관절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롭셋은 최고 중량까지 트레이닝한 후에 중량을 점점 줄이면서 트레이닝을 계속하여 근육에 자극을 주는 운동 방법입니다. 드롭셋은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는 데피니션을 강화하기 위한 마무리 운동이기도 하지만 근육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줄여야 하는 중량은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거티브는 근육이 이완될 때 동작을 서서히 취하면서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근육이 수축되면서 힘을 쓸 때를 포지티브라고 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힘을 쓸 때는 네거티브라고 합니다. 턱걸이를 할 때로 예를 들면 올라갈 때가 포지티브이고 내려올 때가 네거티브입니다. 근육이나 근력의 성장은 포지티브 동작보다 네거티브 동작을 할 때 그 효과가 더 큽니다. 네거티브 동작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에서 5초가 이상적입니다. 설명드린 트레이닝 방법들은 근육에 강한 자극을 주어서 근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근성장 효과가 큰 것입니다. 실제로 활용하시려면 강제 반복과 네거티브를 사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맨몸 운동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 그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성장을 위해서는 근육에 자극을 주도록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근육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휴식과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의 섭취도 꼭 필요합니다. 자극과 휴식, 단백질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부족해도 근육은 제대로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대사율이 커져서 살이 잘 찌지 않는 몸이 될 뿐 아니라 보기 좋은 멋진 몸매를 만들어주고 체력이 증진되고 건강해집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섭취 칼로리를 줄이다 보니 대사율이 감소합니다. 근력 운동을 해서 대사율이 감소하지 않도록 해야 지속적인 체중 감량이 됩니다. 단순히 체중만을 줄이면 체중을 줄이는데 성공하더라도 멋진 몸매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른 통짜 몸매가 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서 몸매를 멋지게 만들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력 향상이나 근성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성장과 함께 인대와 건, 뼈도 더 튼튼해집니다. 즉 근력 운동을 통해 근성장과 골밀도의 향상과 인대와 건이 튼튼해져서 관절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을 걱정하는 여성분이나 관절이 약한 분이나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의욕이 앞서서 처음부터 무리를 하거나 운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체력에 맞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향상됨에 따라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트레이닝 하세요. 항상 같은 운동,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적응을 해서 더 이상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운동 종목을 바꾸든지 증량을 올리든지 반복 횟수를 늘리든지 세트 수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요약하면 근육은 단기간에 쉽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꾸준히 지속하자는 것입니다. 펌핑이나 인바디 엉터리 수치에 속지 마세요.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셔서 함께 성공하세요. 아직도 구독하시지 않은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오늘도 공부하고 생각하고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